트라이폴드에 한 획을 그을 수도 있을 것 같은 14인치 바이크스 나노입니다. 바이크스가 만들면 다르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았고요. 10, 12, 16. 이 기어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 프레임 자체가 미드스탑이나 스토퍼 없이도 시트 포스트를 잡아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 폴딩했을 때의 크기 차이입니다. 소형 SUV거든요. 그래서 조수석 쪽 레그룸 쪽에도 들어갈 만큼, 자, 뒷좌석 레그룸에도 당연히 이제 수납이 되고요. 소형 SUV 트렁크 쪽에 나노 세대가 지금 보시면 여유있게 수납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온 가족의 자전거로도 충분히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스윙 폴딩 상태에서 끄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선착순 3분께 프론트백을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바이크스 제품이 새롭게 도착을 했습니다. 바이크스 CT 25년형 이제 신형이고요. 그리고 올해 기다리신 바이크스 나노입니다. 나노 14인치 색상별로 지금 입고가 돼서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게, 언박싱 좀 같이 하자. 야, 언박싱 좀, 이거 좀 뜯어봐. 알게. 이거 좀 뜯어봐. 자, 으쌰, 나노부터 볼까? 자, 어떤 색깔을 뜯어볼까요? 바이크스 나노를 알게가 한번 골라봐. 자, 거기 멈췄어? 자, 이게 무슨 색깔일까? 요거 한번 뜯어볼까? 자, 나노 안쪽 모습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요 패키지죠. 이렇게 안전하게 패키징이 잘 돼 있네요. 기존 박스보다 좀 낮습니다. 확실히 14인치이기 때문에 16인치랑 좀 차이가 나죠. 이렇게 얘는 이제 실버 부품군이 적용된 버전인 것 같습니다. 자, 웜 네이비 색상 같습니다. 웜 네이비에 실버 부품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SE랑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SE처럼 모든 부품군이 다 조립이 돼서 이제 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구성도 SE랑 확실히 비슷한 구성이에요. 블랙 부품군이 또 있네요. 똑같은 웜 네이비 색상의 부품군은 이제 블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이게 바닐라 색상인데요. 바닐라 색상 중에 블랙 부품군으로 구성된 게 있고 또 실버 부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 4가지 모델이 지금 저는 입고가 됐고요. 자, 바이크스 나노 간단하게 보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바이크스에서 새로 나온 14인치 트라이폴드죠. 요 바이크스 나노가 좋은 점 중에 하나, 기본 베이스를 이제 바이크스 SE를 토대로 제작을 했다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크스 SE가 기본적으로 좀 상급이기 때문에 그 상급 베이스를 가지고 제작을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신경 써서 만든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 바이크스 SE와 기본 부품 구성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보시면 크랭크셋이 일단 동일하고요. 그리고 페달, 그리고 이제 요런 헤드셋하고 클램프류, 그리고 이렇게 핸들바, 브레이크 레버, 이렇게 비비 같은 것들, 자, 그리고 브레이크 암, 그리고 휠셋의 실버 색상, 그리고 이쪽에 P라인 방식의 펌샥이라든가 C클램프까지도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 구성이 워낙 좀 훌륭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그에 비해서 이제 99만 9천 원으로 저렴하다는 거. 소비자 가격이 99만 9천 원이고 출시 이벤트로 현재 10만 원 할인해서 89만 9천 원에 당분간 아마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형만 보면 그렇게 좀 고급스럽게 구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2가지 그 실버와 블랙 구성으로 이제 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자, 블랙 구성 같은 경우도 예전에 바이크스 SE의 블랙 에디션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크랭크셋부터 페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다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이 바이크스 나노만의 특이점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특별한 건 이제 14인치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라이폴드는 워낙 컴팩트하고 작게 접히는 게 특징인데 요 14인치로 오면서 정말 컴팩트하고 좀 앙증맞을 정도로 작아졌죠. 자, 이렇게 작아지면 사실 성인들이 타기에는 좀 되게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크스 나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휠 베이스를 상당히 넓게 만들었고요. 휠 베이스가 지금 95로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95가 나옵니다. 그리고 C포스트도 뭐라고 그러죠? 연장이 되는 C포스트를 달아서 키가 좀 크신 분들도 충분히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바이크스 CT나 SE를 타셨던 모든 분들이 다 탈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핸들 포스트도 이 휠셋이 작아진 걸 대비해서 이렇게 브롬톤의 H 핸들 포스트처럼 이렇게 좀 높아진 걸 볼 수 있죠. 지금 요 지면부터 핸들 그립까지의 거리가 바이크스 CT가 이제 95에서 97 사이고요. 그리고 에이소픽스 에어가 이제 100이 조금 넘거든요. 요 바이크스 나노 같은 경우도 이제 95에서 97 사이로 좀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CT의 높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휠 베이스를 좀 길게 하기 위해서 리어 프레임이 이제 다시 제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쪽에 조금은 이제까지 트라이폴드랑은 좀 다른 모양으로 연장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 이제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이제 홈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서 연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가 클리어런스가 1.5인데도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리어 스윙암 쪽 힌지가 아주 좁죠. 자, 이제까지 그 브롬톤의 힌지에 비해서 상당히 폭이 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었을 때 이 폭이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리어 스윙암의 힌지는 브롬톤의 P라인 방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볼트가 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 그 휠셋을 탈거함에 있어서 이제 P라인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볼트만 풀면 바로 휠셋을 뺄 수 있는 방식이죠. 이쪽 텐셔너가 일체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어비에 대해서는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어비가 지금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심플한 자전거기 때문에 단수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진 않았어요. 키우 에어나 아니면 뭐 다온의 K3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심플한 3단을 마찬가지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이 자전거를 가지고 좀 전천후로 타시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3단은 좀 아쉽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3단을 고수한 이유는 아무래도 14인치만의 컴팩트함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거겠죠. 그래서 이쪽에 휠셋의 OLD도 상당히 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85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예상대로 지금 리어 허브의 OLD는 85mm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기본 타이어가 이제 G 프로 1 14인치 1.5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폭이 1.5가 달려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두꺼운 타이어를 낄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자, 14인치 중에서 빅애플이 있어요. 빅애플 1.95가 있거든요. 리어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클리어런스가 나올 것 같아요. 1.95까지도 제가 한번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요 프론트가 보시면 좀 아슬아슬할 것 같습니다. 1.95가 이 위쪽은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옆에가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5 정도가 마지노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75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스타일의 트라이폴드 같은 경우 1.5 정도면 충분히 안정적이고 또 속도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정도가 좀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휠셋을 탈거를 해봤습니다. 요거 고단 체인 이탈 방지도 마찬가지로 붙어 있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휠셋을 탈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휠셋을 탈거하고, 자, 이쪽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프레임, 리어 프레임 쪽이 이렇게 홈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클리어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휠셋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 그 구성은, 스프라켓 구성은 10T, 12T, 15, 16T 요 구성이 되어 있네요. 10, 12, 16. 기존에 이제 이런 3단 자전거들은 보통 9T, 9, 11, 13 이런 식으로 구성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고단 기어에 가까운데, 이 기어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기본이 이제 10T이기 때문에 고속 주행도 가능하고, 그리고 12T, 그리고 16T를 최저단으로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편하게 탈 수 있는 기어비라고 보겠습니다. 스프라켓을 분리해 봤습니다. 이게 시마노의 마이크로 스플라인 12단 허브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실제로 본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없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의 그 시마노 바디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스프라켓 규격도 보시다시피 그 안쪽에 끼워지는 형태가 완전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플라인 바디에 호환되는 스프라켓이라면 이제 요 변경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본사에서 혹시 공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낱장으로 파는 것을 좀 구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브 콘 같은 경우는 그냥 쑥 빼면 빠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바디를 한번 빼볼게요. 자, 베어링이 이쪽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파울 방식은 이제까지 뭐 흔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 있고, 이쪽에 빠지지 않게 원형 링이 달려 있습니다. 6개 파울이 달려 있어서 촘촘한 소리가 납니다. 그리싱도 잘 돼 있고요. 이렇게 어쨌든 이게 뭐 혹시 호환되는 일반 허브 바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스프라켓 체결은 이쪽에 보시면 조금 더 넓은 홈이 하나 있어요. 그 홈을 이쪽에 맞추면 좀 넓은 바디 쪽에 맞추면 되는 방식입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이 방식이 이제 프리허브 바디 방식에 비해서 끼워지는 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힘 손실이 좀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힘 전달력이 좀 더 우수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구름성도 괜찮고요. 나치 소리도 아주 부드럽죠. 뭐 바이크스 SE 정도의 구름성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돌릴 때랑은 좀 다르죠. 실제로 체결하고 스프라켓까지 체결하고 돌리면 좀 다르죠. 자, 휠셋의 체결 방식에도 좀 더 정밀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이쪽 텐셔너 쪽에 보시면 홈이 있어요. 이 홈이 이쪽에 정확하게 맞물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휠셋을 아주 잘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이런 어떤 정밀성들이 이제 바이크스만의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나노 모델에서 소소하게 변경된 부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립이 기존 그립하고 조금 달라요. 약간 더 정돈된 느낌이고요. 이쪽에 이렇게 깨알같이 바이크스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락 그립이 고급스러워졌고요. 자, 이쪽에 포크 쪽에 보시면 이제 바이크스 깨알같이 각인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크스 같은 경우는 소소하게 이제 디테일을 좀 챙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트 포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연장이 가능한 시트 포스트고요. 아래쪽은 바로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이제 어느 정도 길이까지 늘어나는지 한번 보죠. 보시면 완전히 뽑았을 때 이제 70 정도, 700mm 정도 나오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뽑을 수는 없잖아요. 가령 이쪽 아래쪽 부분도 이 정도까지는 아마 프레임 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자, 이쪽도 너무 끝까지 뽑으면 좀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이 정도까지 넣는다고 봤을 때, 자, 기본적으로 500, 이렇게 하면 520 정도,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520 정도의
C포스트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늘 수는 있겠죠. 한 580까지도 최대 하면 뽑아서 탈 수 있는 여지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600 이상까지는 가진 못하고요. 580 정도, 570에서 최대 80 정도까지는 뽑아서 타실 수 있는 길이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위쪽 연장 부분에는 홈이 파 있어요. 홈이 파 있어서 다행히 이렇게 체결할 때 양쪽으로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미세한 유격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고정된 상태에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요. 이쪽은 뭐 일반적인 부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아래쪽 부분이 이 프레임 쪽에 크게 부딪히지 않도록 부딪히는 부분에 이제 고무링을 해서 이 부분은 좀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아무래도 바이크스 SE의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SE하고 실제 나노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아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나노가 96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바이크스 SE 같은 경우는 104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8cm 정도 더 SE가 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 포스트부터 그 핸들 그립부터 이제 바닥까지의 길이는 나노가 95 그리고 SE가 98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4cm 정도, 3, 4cm 정도 이제 나노가 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체를 한번 이제 펼친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반폴딩 정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리어 스윙한 상태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나노 같은 경우는 워낙 바퀴가 작기 때문에 이제 앞쪽하고 뒤쪽하고 바퀴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안정감이 좀 있는 편이고요. 뭐 SE 같은 경우는 기본 브롬톤 1대1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거 보시면 나노 같은 경우 이렇게 스윙했을 때 되게 이뻐요. 이게 안장까지 뜯으려고 여기 있어? 그대로 있어. 잘 들어. 설명 잘 들어. 너도 나중에 얘기해야지. 바이크스 해봐. 바이크스. 알게? 바이크스 나노. 자, 이렇게 스윙된 모습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높이 차이도 어느 정도 조금은 느낄 수 있죠. 이번에 이제 폴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장을 끝까지 내리지 않은 상태인데요. 나노 같은 경우는 미드 스탑이 없어요. 미드 스탑이 없지만 실제로는 이 아랫부분을 다 내려도 윗부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미드 스탑의 역할을 어떻게 비슷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위쪽은 연장되는 부분을 내리지 않으면 미드 스탑 역할하고 똑같은 형태로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이렇게 폴딩 했을 때의 크기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완전 폴딩 했을 때의 크기 차이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부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피 위에서. 자, 폭도 아무래도 리어 쪽이 많이 좁기 때문에 폭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폭이 넓은 쪽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한 30 정도, 대략 30이고요. 이쪽은 대략 한 34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핸들바를 어떻게 각도를 하냐에 따라서 폭 차이는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키가 크신 분들은 핸들바가 안으로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폭이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만약에 착탈식 페달을 하게 되면 폭은 정말 좁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SE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두 기종 바이크스 SE하고 나노 한번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자, 무게는 10.4kg 나오고요. 페달 포함입니다. 자, 이 제품 출시까지 아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DDGK 대표님이나 바이크스 본사 차원에서 출시되기까지 여러 번 수정을 하고 또 완성도를 상당히 높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정말 완성도 높게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라이폴드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도 서브 개념으로 구매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가격도 생각보다 너무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99만 9천 원인데요. 아마 지금 행사 가격으로 89만 9천 원이니까 지금 구매를 해 놓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이크스 나노 14인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 아마 싱글 기어도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싱글 기어로 가도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좀 더 저렴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다른 장르로서 정말 작고 심플하고 또 주행성 좋은 트라이폴드가 나온 것 같아서 저도 아주 만족스럽고요. 저도 꼭 한번 테스트 라이딩 및 또 주행까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게야, 날씨 추운데 우리 같이 한번 좀 타볼까? 실내에서도 탈 수 있고. 그렇지. 네가 뒤에서 쫙 날아오면서 같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꿈 같은 얘기지. 날개? 이름이 날개잖아. 우리 나의 날개. 한번 해보자. 나중에 자유빙 한번 해보자. 아유, 좋다. 어우,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까지 외장 3단으로 나온 자전거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은혼 Y3라든가 또 다온의 K3,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 큐 키커 D3도 지금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작고 심플하게 타기 위해서 보통 외장 3단을 이제 채용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타본 그 외장 3단 중에서는 다운 K3가 주행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휠베이스가 역시 3단 같은 경우는 좀 짧은 게 좀 단점이긴 한데요. 이제 워낙 경량이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바이크스 나노가 외장 3단으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무게는 이제 크롬몰이기 때문에 10.4kg대예요. 그렇게 가벼운 무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브롬톤 스타일이라는 걸 감안해서는 뭐 그렇게 무거운 무게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요번에 이 나노의 장점은 휠 베이스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 휠 베이스가 95로 이제 일반적인 미니벨로 20인치 자전거랑 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승차감 면에서, 주행성 면에서 좀 안정감이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실내에서 제가 이렇게 좀 돌아본 것밖에 없긴 한데요. 이제 14인치 바퀴이기 때문에 조향감은 확실히 불안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큰 자전거를 타다가 미니벨로 어떤 미니벨로를 타도 불안한 거랑 비슷한 느낌이고요. 조향이 워낙 휙휙 돌아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만 좀 익숙해지신다면 충분히 휠베이스와 또 유효탑도 어느 정도 내 키에 맞춰서 탈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체데크 같은 경우 딱 제가 출시됐을 때 직접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자전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바이크스 나노가 이제 한지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자전거 또 한 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대를 제 전용 자전거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제 지금 겨울이긴 하지만 제가 외부에서도 주행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기다려 주시면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요 바이크스에서 나오면 확실히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구매 이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 바이크스에서 나온 프론트백이고요. 이게 11만원 상당입니다. 요 바이크스 나노 구매자분 선착순 3분께 이 구매 후기를 이제 트라이폴드 카페 등에 올려주시는 그 조건으로 선착순 3분께 프론트백을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프론트백은 색상 선택은 좀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키색, 블랙, 그리고 이렇게 주황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론트백 같은 경우는 어떤 색상에 어떤 것을 끼셔도 이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요. 어떤 색상을 하시든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만원 할인 이벤트 그리고 프론트백 증정 이벤트까지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진정한 생활차라고 생각하는 피크니카 14인치랑 잠깐 비교를 해봅니다. 폴딩면에서는 피크니카가 나노를 따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생활차로서의 자전거라면 피크니카가 아직까지도 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바이크스의 나노가 14인치 정말 생활차로서 언제나 일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트라이폴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실제 타보시고 경험하시면서 요 14인치만의 매력과 또 편의성에 대해서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크스 나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